이런 질문이 있네요. 그 전쟁을 할 때 명분을 세우는 게 왜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명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전쟁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역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경쟁, 뭐 체육에서요, 뭐 스포츠 메달을 따는 거라든지 아니면 모든 데, 그러니까 어디에는 명분을 내세우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 지수삭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지수삭계는 군대를 의미합니다. 뭐 군대뿐만 아니라 뭐 어떤 무리, 단체 이런 걸 의미합니다. 여기 괴를 보면요. 요 양유는 구이 하나입니다. 나머지 다 의무입니다. 아, 이 얘기는 양요인 구이가 모든 걸 그 담당하는구나. 주도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표면적으로는 이 유고가 임금이에요. 다섯 번째가 임금인데요. 임금의 입장은 의묘야. 의묘니까 힘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누구한테 총지휘를 할까요? 임금이 나서야 될까요? 아니면 전쟁 전문가의 죄송합니다. 전쟁 전문가인 그 군인한테 맡겨야 될까요? 당연히 군인한테 맡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역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때요? 통상 전문가라든지 아니면은 무역 전문가한테 이름을 해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교육에 관계된 거다. 그러면 임금이 나서기보다는 교육 전문가인 그 학자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어느 분야나 각각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본인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그런 전문가들을 위임해서 활동할 수 있고 배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더 현명한 작전입니다. 더군다나 그 전쟁이 터졌다 이러면 이제 나라의 흥망이 좌우되잖아요. 그럴 때는 더욱더 프로페셔널, 즉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더 잘하는 거다. 이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의명분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하는 데서도.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나. 그럼 맞아요. 다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정벌하러 나간다. 즉, 그 이웃 나라를 침략하러 간다면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왜? 내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내가 먼저 국토를 넓히려고 싸움을 한 거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진시황 같은 경우입니다. 사실은 진시황 같은 경우가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대단하고 인정을 받는데 백성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진시황은 멀쩡한 나라를 공격을 해서 합병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진시황은 그 훌륭한 임금이 아니라 성인이 아니라 그냥 그 전쟁을 잘하는 그냥 군주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한무제도 마찬가지예요. 한무제가 비단길을 열어서 서역하고 통로를 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그 외적이 쳐들어와서 내가 스스로 우리 백성을 보호하려고 군대를 일으킨 게 아니라 비단길을 열기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유학자적 입장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 한무자가 비단길을 열어서 무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큰 역할을 했죠. 맞아요. 맞는데 생명을 존중한다는 면에서는 그렇게 평가한다. 일단 시각이 달라지죠. 그죠?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대요. 하다못해 농민들이 밭에서 농사를 졌다. 뭐 논이든 밭이든 간에 농사를 지면 얼마나 그 소중한 곡식이겠어요. 근데 그거를 새나 짐승이 와서 다 훔쳐먹는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때는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 밭전자가 사냥전자로 쓰입니다. 예전에는 사냥한다는 거는요. 음, 내가 배부른데 심심해서 동물들을 죽인다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비난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그때는 사냥이 용납이 됩니다. 이런 식의 컨셉이거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이 농사를 졌어. 그 얼마나 뭐 곡식 말리고 쌓아둔 것을 새들이 오거나 동물들이 와서 먹는다. 그러면은 그 동물의 입장에서는 뭐 그 많이 먹으니까 배부르겠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빼앗기는 거잖아. 피땀 흘린 거를. 그러면 그거는 사냥해서 잡아야 됩니다. 임금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잡아요. 근데 잡는데 이렇게 한답니다. 자, 예를 들어 지우고 볼게요. 이제 동물이 있어. 그러면요, 이 동물이 이제 내 밭에 들어와서 내 곡식을 훔쳐 먹어. 그러면요, 보통의 경우는 어때? 이게 사냥을 하려면은 이렇게 삥 둘러서 포위한 다음에 사냥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게 아니라 한쪽을 터놓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 사방 동서남북을 다 포위하는 게 아니라 한쪽은 터두고 삼면만 포위를 합니다. 그러고선 그것도 소리를 낸대요. 뭐 북치고 장구쳐서, 야, 내 이놈, 너 이거 내 백성들이 어렵게 힘들게 생산한 곡식을 너 훔쳐 먹었어. 그러니까 네가 내 죄를 알렸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북과 장구를 친대요. 그럼 대부분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도망가다. 그건 사냥하는 거야. 말을 안 들었으니까. 참 컨셉이 무섭죠. 자,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지금 같으면 좀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는 그 소득이 별로 없죠. 그래서 몇 마리 못 잡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랑캐가 침범을 했다. 아까 이제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오랑캐가 침범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오랑캐가 침범해서 백성들의 식량을 뺏어간다. 그런다 하더라도요. 삼면만 포위하고서 혼내킨대. 명분을 세워서. 그래서 스스로 도망가게. 그리고 다음에는 침범을 안 하게. 이렇게 하는 게 옛날의 방법이었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힘으로 누르거나 힘으로 잡으면 한때는 굴복해도요. 마음으로는 복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삼면만 포위해서 공격을 하거나 미리 경고를 하거나 명분을 세우거나 막 북치고 나가 그걸 이제 집원한다고 합니다. 집원. 네, 집원이라고 해서 집원. 말을 잡는다. 말을 세운다. 명분을 세운다. 이런 말입니다. 집원한다고 그러거든요. 집원을 해서 너 꼼짝 마. 너도 잘못 네가 내 죄를 알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사람이 심보하게 됩니다. 오랑캐 하더라도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상대방을 더 굴복시키는 더 경제적인 방법이라 합니다.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당장 그 힘으로 누르는 것보다는 마음으로서 그를 굴복시키는 게 더 고급 작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명분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아까 그렇잖아요. 동물을 잡는데 오랑캐를 잡는데 삼면만 사방을 포위하죠. 한쪽을 터놓고 이러고선 혼내킨다. 이런 식으로 동물들을 잡았다. 오랑캐를 물리쳤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명분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걸 떠나서도요. 어느 군대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움직일 때는 명분을 세웁니다. 아, 우리는 그 이렇고 이런 이유로 이렇게 움직이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박수치고 환영할 때 움직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세력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매우 박수받을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해야 되고 또 그럴 때 움직일 때는 반드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 군대라는 거는. 이 명령이 쭉 이어서 총사령관의 명령 내리고 말단 병사까지 일사불란하게 착 움직여야 되는데 명령이 도중에 동쪽으로 공격했는데 서쪽으로 공격하거나 12시에 공격했는데 뭐 3시에 공격하거나 이렇게 말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모든 조직은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전쟁, 군대뿐이겠어요?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동아리도 그렇고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사불란해야 된다. 명령 체계나 뭐 전달 사항이 있으면 일정하게 흘러가야 된다. 그것이 서로 간에 도움이 된다. 또 그것이 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명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